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이에요. 원장님, 강아지랑 악개이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기 강냥이들은 정말 귀엽죠. 그래서 가끔 오는 엄마 잃은 강냥이들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워요. 엄마하고 떨어진 강냥이들이라니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눈물이 흐르네요. 아이들은 어쩌다가 엄마하고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사고로 엄마가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혹은 엄마가 굉장히 약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유방염이나 쇠약성 질환 등이 있겠네요. 산자수, 즉 새끼 강냥이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모든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젖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특히나 특정한 새끼가 다른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작거나 약하면은 경쟁에서 밀려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건조하고 따뜻하고 외풍이 들지 않는, 강냥이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만큼 높이가 충분히 있는 벽을 준비해주세요. 침구류는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고 보온이 되는 재료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자주자주 갈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강냥이들이 움직이다가 특정한 공간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끼 강냥이들에게 적정한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갓 태어난 강냥이들은 생후 2주까지 떨림 반사, 즉 우리도 추우면 막 몸을 들들들들 떨어가지고 열을 내잖아요. 이러한 떨림 반사가 없고 갈색 지방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기온보다 더 높은 30에서 35도가량에서 사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금자리를 놓는 위치는 어느 곳이 적당할까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소음이 심한 곳을 피하셔야 돼요. 신생아실에 페로몬 디퓨저, 새끼 고양이용 펠리웨이나 강아지용 어댑틸 등이 있겠죠. 이러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신생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구고 차후 사회화 훈련에 악영향을 준답니다. 강냥이들이 예쁘다고 이렇게 많이 쓰다듬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너무 이쁘다고 막 안고 과도한 조작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들 늘 초유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초유는 보통 언제부터 먹여야 할까요? 첫 24시간 이내에 초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태반으로 받는 모체 이행 항체는 겨우 5% 이하에 불과해요. 만약 초유를 못 먹었다고 하면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혈청을 먹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초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분유나 액상유를 먹여봐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어미의 초유를 먹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분유 급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분유는 제품 라벨에 따라서 잘 섞어주세요. 분유와 대체유는 반드시 산모의 체온, 보통 한 38.6도 정도입니다. 사람의 체온보다는 약간 따뜻한데 이 정도로 데워주셔야 돼요. 너무 차가우면은 토할 수도 있고 저체온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당연히 화상을 입힐 거고요. 모든 분유는 24에서 48시간 동안 사용 후 분량만 희석하셔야 됩니다. 희석한 분유는 먹고 남은 것들을 반드시 유리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유는 얼마나 자주 먹여야 할까요? 2주령까지는 2시간에 1회씩, 이육이 한 4에서 4.5주 정도죠? 이때까지는 한 3, 4시간에 1회씩 먹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것을 거부할 때까지, 먹다가 나 안 먹을래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거든요. 이럴 때까지 충분히 먹이셔야 되겠습니다. 새끼 강냥이들이 이제 분유가 부족하진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중 증가가 정말 중요해요. 강냥이들의 체중을 아침 저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체중의 한 5에서 10%가량이 증가해야 하고요. 강아지는 예상 체중 1kg당 하루에 한 2에서 7g씩, 고양이는 매주 한 50에서 100g씩 늘어야 합니다. 생후 10일 정도 되면은 체중이 한 2배로 늘어야 하고요. 만약 체중이 늘지 않으면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는 기본적으로 활기차고 계속 꼼지락거리고 살이 쭉쭉쭉쭉 쪄야 돼요. 배가 고프면 엄청 불안해하고요. 먹이를 줄 때까지 계속 울고 있어야 돼요. 변비가 아닐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면 온수관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새끼 강냥이들의 배변 배뇨 유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 식사 전후로 따뜻하고 축축한 화장솜이나 타월 등으로
회음부와 치골 부위, 즉 생식기하고 항문 주변 부위겠죠. 이런 부위들을 문질러서 소변과 배변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생후 한 3주가 지나면은 이런 기능이 자발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중간에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안겨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가 안정적인 환경이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이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작고 약한 경쟁에서 밀리는 아이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크고 튼튼해지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엄마가 떨어져 나온 새끼를 거부하거나 심하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성이가 생길 때까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고아가 된 새끼를 돌보는 것은 엄마가 돌볼 때에 비하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사람 손에 크고 나면은 다른 강냥이와의 사회화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새끼는 가급적이면은 어미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냥이 엄마가 아플 때에는 이제 우리들이 열심히 돌봐줘야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